안녕하세요. 자, 키즈홈에 달라져 있고 추가되어 있는 새로운 기능과 일용직에 대해서 세법들과 신청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문서로 하기보다는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한 번 신청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두 번, 세 청 그냥 핸드폰으로도 이 동영상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원에서 지금 이 근로자용 통합관리 시스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무료니까 지금 꼭 이용하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변하기 때문에 꼭 그 사전에 꼭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셔요. 통합관리 시스템이 근로자분들이 보는 분이 뭐 회계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또그 근로자들 다른 정보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기능이 많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를 선택하시고 근로자의 기본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최초에 접속을 하실 때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그냥 비밀번호 이게 저희가 샘플이어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근로자용 사이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근로자용 사이트에서 각 원에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좀 기능들을 좀 다양하게 지금 제한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해서 기능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근로자분들이 그 전자서명 어,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걸 체크를 하고 사인을 등록하게 되면 얘가 이 사인이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효력을 갖게 되어서 우리 원에서 급여대장이나 이런 급여 명세서 출력 시에 이 해당 사인이 자동으로 나와서 근로자에게 개별 사인을 받지 않으셔도 되셔요. 예, 법적인 효력이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원에서는 나는 이 근로자 사인을 사용하지 않을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또 내가 그냥 직접 사용하고 직접 그냥 손으로 적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 사인에 대해서 기능을 좀 개선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나는 이 사인을 사용하지 않을래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분들이 하단에서 그 사인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세팅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원장님들께서 여기 회원정보 수정에 가시면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 자, 교사 사인 출력 여부 있죠. 그죠? 나는 교사분들 사인을 미출력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하고 저장하시게 되면, 좀 전에 근로자분들 사인을 아무리 해두었더라도, 급여 명세서에 출력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 지금 우리 근로자 관리 시스템에는 퇴직금 자동 계산할 때 자동으로 퇴직 일자만 입력하게 되면 키조민 급여를 불러와서 계산을 해주죠. 근데 좀 이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퇴직금 자동 계산을 미사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교사 퇴직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노동부 표준 퇴직금 계산기 이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석부 과거에 그 아동 출석부를 좀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아동 출석부가 보여서 근로자분들이 출석 체크할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능이고요. 하나 이제 좀그 연차 기능도 좀 개선이 되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쓰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 그렇구나. 교사 사인이 전자서명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구나. 그리고 근로자용 사이트의 개별 비밀번호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 교사 저 교사가 막 섞여서 보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퇴직금 자동 계산이 기존 급여대장이 자동 불러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사용 안 하는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그 원에서
그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번 달 그 말일까지 이제 7월 말일까지 문자를 발송을 다 하셔야 되죠. 그죠? 일괄 문자 발송을 여기서 다 해주셔야, 문자 발송을 다 해주시면 근로자분들에게 이 하단에 있는 이 내용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 핸드폰에서도 다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꼭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이미 문자를 다 보냈는데 핸드폰 번호가 없다든지 근로자분 핸드폰으로 바뀌었다든지 해서 다시 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을 좀 하나 개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부에 가셔서 해당 교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교사 좌측에 보면 문자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이 교사에게만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여기 근로자분들 처음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그 원장님께서 알 수는 없고요. 변경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의 비밀번호를 좀 근로자분들이 좀 바꿔달라 해서 원장님 요청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 모르려면 접속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근로자분들 들어가서 근로자를 직접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근로자분들이 비밀번호 까먹어서 못 들어가 하시는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여기서 비밀번호를 누르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문자 보내는 거, 또 근로자분들이 사인을 입력하셨으면 사인이 보여요. 사인 변경은 여기서 되지 않고 사인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원장님은 근로자분들이 사인을 입력한 걸 볼 수 있는 화면이 이 하단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원장님 꼭 그 근로자형 통합관리 시스템은 꼭그 신청하셔서 무료로 꼭 이용하시고요. 자, 이제 자, 이번에는 연차 관리. 연차 관리에 대해서 신연차 관리, 과거에 있던 연차 관리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 게 좋으시고요. 신연차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에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영상, 기본 동영상은 요게까지 어떻게 연차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 수당과 관련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기본 설명을 예를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된 기능은 우리 신연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거에 이분들이 언제 연차를 사용했는지 수당을 준 걸 다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워,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근로자분들 연차 신청 화면에 현재는 지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과거 연차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좀 보이지 않고 그냥 마지막 연차, 지금 이번에 사용했다는 연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8년차니까 이 8년차만 좀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원 연차만 좀 보이게끔 해주면 안 돼? 하는 기능을 개설해 두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 그러면 이 회원 정보 수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과거 연차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현재 연차만 보임을 체크하시게 되면 모든 근로자는 가장 마지막 연차만 보여요. 그리고 나는 과거 연차를 좀 다 힘들지만 다 좀 입력을 해서 제대로 입력을 해서 근로자분들이 내 과거 연차까지도 어떻게인지 다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과거 보임을 체크하시면 돼요. 기본은 과거 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께서 나는 이제 신연차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과거 것까지는 하기 좀 힘드니까 현재 연차만 좀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현재 연차만 보임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현재 연차만 보임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화면에 가셔서 신연차를 눌러보면 이렇게 8년차밖에 나오지 않죠. 그죠? 예연차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게끔 기능이 변경이 개선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물론 과거 끝까지 다 입력하면 좋은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쉽게 입력할 수가 있지만 벌써
뭐 10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연차 수당이 좌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과거 연차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보는 화면에 이 과거 연차는 어떡하냐 이거죠.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연차 일괄 처리라고 기능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는 주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과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연차를 일괄할 거냐 보면 연차 전체, 그러니까 연차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연차 전체를 선택을 하고 얘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연차를 제외한 모든 과거 연차는 다 자동으로 사용한 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용한 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연차 전체를 선택하고 지금 여기 2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수당 입력할 다 보이는 건데 얘를 일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일괄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하게 되면 좀 지나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하면서 보면 우측에 좀 전에 우측에 연차 수당 입력하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죠. 자, 사라지고 자, 지금 마지막 연차 내용만 보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연차는 근로자가 지금 신청하는 그 연차 화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원장님들께서 요 마지막 연차만 이제 제대로, 왜냐하면 이 마지막 연차도 집이 나교사라는 분이 마지막 연차 18년차가 18일을 써야 되는데 이미 사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했으면 사용 내역에다가 이 연차 사용 내역에 연차를 사용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이미 사용한 것들 입력을 쭉 해주시면 남아있는 연차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연차를 근로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기능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혹시 내가 좀 잘못 입력을 했어. 그래서 나는 좀 초기화를 하고 싶어. 다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초기화하고 싶은 부분, 전체를 다 초기화할 거냐, 아니면 일부분 내가 지울 것만 할 거냐 해서 초기화 버튼 또 만들 수 있고요. 초기화도 이렇게 모두를 초기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는 내가 누구 선택해서 선택한 사람만 초기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일괄 처리한 것도 선택해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과거까지 내가 다 입력하니 너무 번거로워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회원 정보에 담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럼 과거 연차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처리 기능에서 조회 대상에서 일괄 모든 연차를 전체를 선택하고 전체 일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과거 연차에 대해서 싹 다 일괄로 처리한 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 과거는 근로자분들이 과거 연차 사용 안 함으로 원장님께서 환경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아주 지금부터 지금 사용했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요. 혹시 내가 입력했는 것을 지우고 싶어. 다시 초기화하고 싶으시게 되면 이게 초기화 버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시게 되면 절대 다시 복구가 안 되세요. 신중하게 초기화 버튼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일괄 처리든 초기화든 선택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연차를 신청하시게 되면 원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처리를 아직 안 했어 하면 여기 항상 보여요.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처리 안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체크하고 검색하시게 되면 아직 내가 연차를 처리하는 사람만 체크하고 검색하시면 딱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연차 신청하시면 막 찾기 힘들잖아요. 그때 요거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요번에는 어떤 기능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우리 급여대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급여대장에 어떤 글이 좀 생겨져 있어요. 자, 여기 메뉴 열기 닫기 하게 되면 좌측 우며 화면이 닫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자분들을 일반 그 법인을 제외한 대표자이면서 원장님 대표자인 분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게 국건 고산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지워주시게 되면 여기에 금액을 아무리 입력하려고 하더라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연금을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이나 건강보험 제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체크를 지워주시게 되면 입력이 안 된다는 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자라고 표기되는 분들은 우리가 건강보험 보수청에 신고할 때 대표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 표시가 나오는 명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많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그 급여 명세서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급여 명세서가 지금 보시는 이 급여 명세서예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자, 만약에 이 근로자가 연장 시간을 2시간 했어요. 야근 또 3시간, 휴일 4시간, 연차 5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를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209시간 사용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이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한번 그 표현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보면 기본급이 650이고 직책급이 150이고 자 비과세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비과세를 그 세하고 차량비는 비과세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인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경우가 복잡해서 저희는 그냥 일단 비과세를 원장님께서 이 통상임금 포함할 거냐 말 건지는 원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원에서 이 상단에 보면 비과세를 통상임금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그냥 다 적용을 해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막 다퉈서 막 그 근로감독관에게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적용하게 되면 여기 비과세까지 다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걸로 현재 지금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상임금이 얘와 다 통상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연장을 2시간 했어. 야간을 3시간 했어. 휴일을 4시간 했어. 그렇게 되면, 자, 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이렇게 줬느냐. 계산 방법이 나와야 돼요. 보면 연장시간 2시간, 통상시간 금액이 나와요. 반드시 금액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얘를 인정을 안 해주게 되고 급여명세에서 제출 안 한 걸로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때려버립니다. 골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달라진 급여명세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연장과 야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별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저희가 2021년 이전 급여명세서를 출력을 해도 지금 바뀌어 있는 급여명세서로 나와요. 그러면 2020 옛날 거는 사실 이제 시간 계산 통상 시급하고 좀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 옛날 급여 명세서는 여기가 그냥 포괄임금으로 표현입니다. 그냥 숫자로 포괄임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은 작년 9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2호 급여명세서만 지금처럼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달라진 급여명세서 꼭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급여명세서에 근로자들 사인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사인을 매번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 사인으로, 그럼 이 자동 사인을 우리 그 회계 지출 계획서 뒤에다가 다 보관을 예전에는 막 그 붙여서 부착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로감독관이나 우리 뭐 감사 지도검사가 와서 여기 급여명세 좀 주세요 하게 되면 원장님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자서명으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할 필요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우리 지출 계획서 뒤에 붙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력하셔서 급여명세 뒤에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내용 중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능 중에 이제 4대 보험료 조회하는 기능 만들어진 거는 그 여기 4대 보험 저기 조회 설명서를 보시면 조회 설명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실 건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그 급여대장을 보시면 4대 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기능이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4대 보험 계산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지금 앞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현재는 급여대로 공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군구 지도점검이나 또 복지부 뭐 교차 감사나 또 인건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급여 기준이 아닌 현재 고지서 금액대로 공제를 하라라고 대부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막 그렇게 지급하러 하는 곳도 막 있고요. 그래서 저희 키움도 이제 8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받는 모든 시설 어린이집은 사도보험 자동 계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다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이번 달 나온 고지서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년 2월 건강보험 고소청에 신고가 나온 다음에 4대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때 돼서 근로자분들에게 공제를 더 하시면 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들은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3월에 퇴사하실 때 다음 달 4대 보험 고지서에 근로자분들 환급분이 나오게 되면, 공제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얘는 민사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장님들이 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7월부터 좀 하는 거는 6월까지는 4대 보험 자동 계산하다가 7월부터 공제하기는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하시고요. 내년 1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받는 모든 어린이집은 이제 4대 보험 자동 계산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머리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걸 그 많은 근로자분들의 그 내역서를 입력을 다 하려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4대 보험료 조회를 자동으로 가지고 와집니다. 이 근로자분들 보고 그 건강보험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고용산재가 얼마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장님 급여관리 서비스 신청을 꼭 하세요. 이 급여관리 서비스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드리지만, 이 급여관리 서비스는 원장님들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럼 저희 직원들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그 일할 계산 급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사업 소득자가 있으면 사업 소득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처럼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급여 서비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저희 직원들이 이 4대 보험료 계산을 다 입력을 다 넣어줘요. 예, 다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받지 않아요. 보통 노무사 사무실에서 뭐 급여 관리만 보통 4,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데 저희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대 받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시는 게 무조건 좋으세요. 무조건 좋기 때문에 꼭 여기서 꼭 그 신청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급여 대장을 하기 위해서 4대 보험료 조회를 자동으로 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조회 기능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 가입자 명부가 어떤 거냐면 그 여기 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원장님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가입자 명부를 자동으로 조회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능이 작동하냐 하면 여기에서 그 원장님들 인증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조회 신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약간 2, 3분 뒤에 결과 조회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입자들 명부를 끌어와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화면이 조금 작은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 기존 가입자 명부에서 결과 조회를 하게 되면 한 2, 3분 뒤에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 언제 입사할 때 쭉 끌어와요. 이게 우리 가입자 명부에 있는 조회를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간혹가다 이 가입자의 국민건강이나 이렇게 미가입한 거 있어요. 요거는 부분 보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매핑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핑을 좀 잡아주시면 모든 가입자 명부가 정확하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매핑이 그 저희가 이제 그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모든 국민건강보험산지가 다 있을 경우에는 날짜가 자동으로 잡아지는데 간혹 가다가 없는 근로자분들은 이게 없는 근로자를 이게 고용인지 국민인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잡아주게 되면 이 취득별 매핑 일자 사라지게 되고 요 화면만 보이실 거예요. 보여서 결과 파일도 예전에 직접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근로자 명부에서 4대보험 명부 반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4대보험 명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던 가입자가 근로자 명부에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키즈홈을 최초로 쓰시는 분들은 근로자 명부에 과거에는 좀 입력을 하셔야 됐잖아요. 수동으로요. 아니면 엑셀 업로드 하거나 보이통에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셔서 명부에 넣으시면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자 조회와 가입자 명부 기능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용직에 대해서 그 원장님들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 기본적인 그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는 그 어린이집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주실 때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유형에 따라서 원천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우리 어린이집에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죠, 그죠? 그래서 매월 고용되어 월급여 받는 거예요. 뭐 계약직, 뭐 수습, 정규직, 시용 근로자 뭐 다 포함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원래 인턴으로 오는 경우에 순수 교육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근무와 동일하면 얘는 근로자예요. 그리고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고요. 그래서 이 월급을 줄 때 원천세, 세금을 떼야 되죠, 그죠? 106만 원 미만은 안 떼도 되지만 106만 원 이상은 소득세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고향 가족에 따라서 또 소득세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이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혼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키조음은 그냥 다 일관 함용을 해서 공제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있어서 그래서 우리 키조음 급여대장에서 급여대장 보시면 이렇게 어, 자동으로 급여를 입력을 과세급여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함량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은 그 키조홈에서 나오는 근로들에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에는 사업소득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업소득자냐? 사업소득자는 여기 보시면 우리 원에 어, 우리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 꾸준히 그냥 전문 강사 이런 이제 그 우리 회사에 뭐 방과후로 와서 계속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우 오른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아닌데 외부에 와서 이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근로자세요. 이런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앞에 그 급여에 대한 사업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분들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분들은 4대 보험은 나오지는 않죠.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지는 않고 원천징수는 3.3%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 대장에 넣어 있으면 월별 근로자는 매월 그리고 이제 일반 반기 근로자는 7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신고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원에 또 어떤 근로자분들이 있냐면 이 기타 소득자가 있어요. 기타 소득자는 우리 원에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뭐 특강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이게 기타 소득이라는데 물론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에서 많이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이집 근로자가 오후에 특강 뭐 한도 해서 그 돈을 뭐 받고 하는 거를 저는 그냥 과수로 해서 소득 공제를 해서 4대 보험을 다 내게끔 하라고 그냥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타 소득이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나중에 종합소득 3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되지만 어, 여기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년 또 신고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생겨서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키즈홈에서는 기타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급여대장에서 넣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그냥 저희는 그냥 과세로 다 신고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내용 중에 일용소득, 일용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자, 일용근로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1개월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이 끝나면 계약관계 끝나죠. 그래서 다시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개월 미만의 근로자고 주로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임금 개선이나 직업이 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야. 일용직인데 뭐 2달 했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용직 근로계약은 1개월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근로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이걸 1개월 해서 뭐 3개월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고수당이나 이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 현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실 매월 뭐 이런 주방이나 치사나 하는 데는 다 근로자예요. 이런 근로자는 정말 1개월 미만에 잠시 와서 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런 근로자예요. 이런 분들은 원장님께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일용 근로자들 고용보험 가입 의무주가 생기면서 일용자들도 고용보험을 신고를 이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많이들 앞으로 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총 급여가 총 급여의 일당이 15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액의 2.97%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소득세가 1,000만 원이 과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만큼 초과를 잘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당 15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신고를 하고 그 이하에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용직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홈에서 일용직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신고를 하냐 하면 입대사 신고에 가보시면 좌측에 일용 근로자 신고라고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용 근로자 신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과 주민번호와 연락처와 자, 직종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직종인지 나오실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일한 월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선택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일한 날수를 체크하거나 일주일 동안 여기 5일 동안 근무를 했어 하면 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다 자동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해놓고 뭐 내가 하지 않는 날짜를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날짜 쭉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일수가 들어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무 시간 총 하루 몇 시간 근무했어 하루 일평균 근로 시간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동의 체크하시고 접수해 주시게 되면 이 일용직 신고를 퀴즈홈에서 이제 대행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원장님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일용직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구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녹음 다 끝났습니다. 원장님 건강하세요.